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친문 중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묘한 발언을 해서 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분, 그러니까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쟁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가 온다면 제2, 제3 후보들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유시민 이사장, 김경수 지사라고 생각했는데 홍 의원, 그 두 사람 출마 안 할 거다, 딱 자르지 뭡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누구? 자, 저는 이 언급이 말이죠, 주목되는 게 이미 20%가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 후보가 두 사람이나 있음에도 친문 중진이 또 누군가를 예고했다. 혹시 정세균? 어쨌든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 입장에선 오늘 하루 종일 식욕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린다고 쇼. 다음은 민주노총 이판국의 25일 집회 강행 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권 이양 개시 승복은 아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제 시청률 잘 나왔습니다. 오늘은 더 잘 나오고 싶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의 임설아 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김장철인데 예. 김장하셨나요? 안 했죠. 저는 사서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현장. 김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고추는 죄가 없다. 저 작게는 또 저도 죄는 없습니다만 하고 멸치가 또 얘기를 하네요. 예.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한 가운데 때 아닌 고추, 멸치 논쟁이 등장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여의도로 가보시죠. 동남권 신공항을 단순한 선거용 당리당략으로 보는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고추를 말린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한정혜 이 정책위원장이 예. 언급한 고추를 말린다. 네. 이 얘기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한 말을 겨냥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죄송합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항공산업 추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면서 공항이 활성화됐지 아니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고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 이 공항을 만들어봤자 결국 고추나 말리게 될 정도로 공항 이용률이 적어질 것이다. 이거 정말 타당성 있는 거냐, 네. 뭐 선거용 아니냐, 이런 얘기겠네요. 네, 윤 의원은 이어서 선거 때마다 정치 공항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입장을 내놔야 할 때라면서 정말 선거 목적이 아니라면 그 타당성을 찬찬히 따져보겠다는 굳은 약속을 국민에게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B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이사장 또 뭐 한마디 거들었던데, 멸치를 말리게 될 것이다. 뭘 자꾸 말린대요. 네. 그러게요. 이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가덕도로 가면 제주행 이외에 국내선이 모두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블랙홀처럼 이 신공항이 흡수를 할 거란 얘기고요. 장거리 국제선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없으면 고추 대신 멸치, 바닷가니까 멸치 말리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천 이사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을 하고 특별법을 발의한 걸 두고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뭘 이렇게 고추를 말리네, 뭐 멸치를 말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네. 괜히 이 공항과 관련해서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 무한공항 이용객이 없어서 활주로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추를 말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던 전남 적이 무안?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곳뿐 아니라 국내 운영 중인 공항 15곳 가운데 10곳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데
특히 양양공항의 작년 이용객이 5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덕도 고추 멸치 논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참전을 했더라고요. 네, 조 전 장관이 SNS에 고추건 멸치건 활주로 해서 말리면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법안을 또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사람들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 전 장관이 과거에는 말이죠. 이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비판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8년 8년 전에 선거 처리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냈던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과거 트위터 글을 보도한 언론을 겨냥해서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간단히 답한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대신 조 전 장관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 달라진 사람들 앞으로 비판하실 때는 본인도 그랬으니까 조금 신중해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논의가 시작된 사업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조 전 장관은 앞서 가덕도 신공항을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뭐 아시다시피 외국에 보면 그 존 F 케네디 네. 국제공항, 뭐 샤르드골 공항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 과거 여권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요.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가덕도는 지금 부산에서 거제도 가는 그 다리 중간에 교각서 있는 작은 섬이에요. 네. 거기가 수심이 얕기 때문에 거기를 인공섬으로 메꿔서 공항을 만든다는 거예요, 가덕도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공항 만들려면 10몇 년 걸려요. 그렇죠. 예. 근데 잘못하면 진짜 활주로에 고추 말리게래요. 그건 지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국내 공항들 또는 국제공항 이름 붙여놓고 활주로에 고추 말리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그 무안 양양 양양, 예. 예, 그런데 고추 안 말리려고 약간 찍었어요. 우리가 이거 한 15년 걸려서 지어놓으면 그때 되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따지자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대구 경북 출신이라서 경북 출신이라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던데 네. 뭐가 됐든 이 가덕도 고추 논쟁 뭐 저 때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의 내용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민주당이 지역주의를 자극하기 전에 국민의힘 당론부터 정하라 이렇게 빈틈을 파고들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명확한 찬반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있자 김해 신공항 백지화 직후 선거용 뒤집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역공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럼 뭐 어떤 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이 가덕 신공항 정말로 입지가 좋고 여기 했을 때 우리가 일본과 대만과 중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 고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허브공항으로 남북권에 하나 있으면 된다. 아이고 그건 자다가 소도 웃을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내년 선거에 표되니까 하는 거죠. 표되려고 하니까 이거 한두 번 울겨 먹은 게 아니에요. 과도도로 그렇게 호도하면서 지금 내년 보궐선거 이겨보려고 하는 거는 삼척 동자도 알 일인데. 자,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의원들뿐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네. 조금 또 얘기가 달라요.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여권이 던진 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에 내부 균열이 일고 있다. 뭐 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대구 출신이고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신경을 쓰지를 않을 수 그렇죠. 없는 거고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면은 안 된단 말이죠. 갈등 네.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미 민주당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PK 그리고 TK 의원들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그런데 가덕도도 지금 약간 유동적인 상황에서 더 나가서 대구, 광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야, 이러다 진짜 전국 곳곳에 다 그냥 커다란 공항들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예. 야권발 제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가능한데요. 부산과 대구, 광주라는 지역적인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내년 보궐선거는 물론 그 이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그 최근 보도를 보니까 뭐 네. 꿈의 열차라고 불리는 그 하이퍼루프 있잖아요. 뭐 진공으로 막 휙 날리는 거. 그렇죠. 네. 그거 하면 서울 부산 간에 20분이면 뭐 돌파를 한다. 대단한데요. 네, 뭐 네. 그런 게 지금 뭐 조만간 상용화가 되네 마네 뭐 약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공항을 전국에 다 저렇게 짓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네요. 뭐 이런 네, 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날이면 날마다 하는 그 브리핑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코로나 방역 비상 노력이 모래성처럼 점점점. 네. 아, 진짜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잡아야 한다 강조했는데 중대본으로 가보시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3차 유행의 새로운 양상은 한층 더 어렵고 힘든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불효불급한 접촉을 멈춰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네. 커피숍에 잠깐 들렸는데 그 홀에 있는 테이블을 다 한쪽으로 치워놨더라고요. 예. 예, 진짜 이게 뭐 2단계 상황이니까 오늘 0시를 시작으로 2단계 상황이 되면서 뭐 식당이니 뭐니 뭐 이렇게 커피숍이니 다 좀 변화가 있었던 건데 네. 자, 일단 2단계 상황에서 지켜야 될 사안들 임 반장이 한 번 더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음식점은 낮 영업 시간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요.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영업 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이 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서울시내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긴급 멈춤 기간 돌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도 다시 금지됐습니다만 자, 그런데 9명이서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곳이 있죠. 네, 민주노총,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총파업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그러니까 9명 정도까지 모여서 이제 산발적으로 집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행하겠다는 거죠. 예. 뭐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왜 지난번 집회 때처럼 그러니까 보수단체들 집회할 때처럼 네. 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 왜 그냥 자제해달라는 당부만 하고 있느냐 네. 발끈하고 나섰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선택적 방역 아니냐 뭐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제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25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집회를 여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여름 8.15 집회와 10월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감염 온상이라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선 범여권이 이번엔 많이 조용하다라는 뼈 있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민주당 지도부도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8.15 집회 때 보여줬던 그 단속을 하던 기세로 단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계속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일단 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화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현명한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전
그 보수단체 집회 때와는 좀 그 어떤 발언의 강도나 이런 온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뭐 이런 시기 정말 영업 제한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당혹감. 자,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이요. 이 3차 재난지원금. 그런데 이번에는요.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본 예산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 달에 가서 추경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 먼저 불을 붙인 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네요. 국민의힘이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여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 업종 등의 선별 지급을 추진하자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좀 신중하더라고요. 예,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의제를 제기하려면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고요.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고 본예산 심의 때 집중할 때라고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네. 지금 곳간에 돈이 없다. 그렇죠. 어.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인데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은 예산이 없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이 당장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논의한 만큼 우선 국회 동향을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이 3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치고 나온 게 좀 예.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데 아마도 추가로 추경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지금 본예산에 빨리 넣어서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또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내년에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 추경 편성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내년 4월 보궐선거 네네. 직전에 할 바에는 아예 그냥 지금 집어넣자.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미리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좀 굉장히 어제부터 좀 불이 붙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소라 관장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지금은 난색을 표하다가 내년 초에 그러니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갑자기 또 해서 뭐 이렇게 생색을 낼 수 있으니 네. 있을지도 모르니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그 네.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내년 예산 지금 넣어버리자. 네, 이렇게 그게 이제 치고 나왔다. 국민의힘의 지금 기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해외 코로나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다시 비상이 걸렸는데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가보시죠. 자, 이틀 전에 찍힌 영상인데요. 네. 보십시오. 사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아수라장이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 공항 화물 운송업체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항 직원 14,000여 명에 대한 긴급 코로나 검사를 하기로 한 건데, 자, 그런데 물류 직원들이 네. 나부터 검사해줘 막 하면서 저렇게 몰려든 거예요. 너무 질서가 없는데요. 예, 지금 이 인파가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온 승객들이 아니라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거죠. 네, 저도 처음에 승객들인 줄 알았는데 아. 설명 더 해주시죠. 네. 지금 흰 옷을 입은 방역 직원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뭐 제지를 해보지만 무리고요. 네, 아무튼 직원들이 밤새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란을 빚었고 이날 밤 결국 그 상하이 항공편이 대규모 결항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예. 자,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오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는데 캘리포니아 샌 클레멘테로 가보시죠. 예, 여기 뭐 아까 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뭐 거리두기는 난 개념이 없죠. 더군다나 마스크도 안 쓰고 있는데, 자, 저거 뭘 태우느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마스크를 불에 태운 겁니다. 아하. 네. 왜요? 이 야간 통행 금지령에 반발하면서 마스크를 태운 건데요.
봉쇄령을 내린 자기네 이 동네 주지사에게 물러가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그 주지사가 이달 초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로비스트의 호화 생일 파티에 갔대요. 예.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니까 아이고. 물러나라 이렇게 시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온 거죠. 그랬군요. 뭐가 됐든 항의는 하더라도 마스크는 좀 썼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헝가리에서는 얘도 마스크를 씁니다. 보여주시죠. 얘 누굽니까? 예. 초콜릿. 맞습니다. 이네요. 자, 네. 그런데 뭔가 좀 특별한 초콜릿 같죠? 네, 굉장히 크리스마스에 귀엽습니다. 파는 초콜릿입니다. 예. 저 하얀 마스크도 초콜릿이고 예. 머리에 쓰고 있는 저 빨간색도 초콜릿입니다. 저희 국내에도 예. 보면은 입간판에 예. 저런 마스크를 씌워놓는 그런 인테리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저 하나 사주세요. 뭐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초콜릿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 예. 정말 슬픕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이거 중요합니다. 트럼프 드디어 승복하나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트럼프의 패배 승복 칠면조가 알고 있다. 진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네. 임 반장도 그랬죠. 그 뉴스 속보 팝업 탁 떴죠. 네. 진짜 승복했구나 드디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바로 인터넷 세상으로 떠나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미시간주 마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저렇게 패배에 승복하는 듯한 트윗을 올려서 난리가 났죠, 아침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승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불복 줄소송에 잇따라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경합주에서 바이든 승리 소식이 속속 전해진 게 저런 협조 지시의 결정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방 총무청장 에밀리. 자, 근데 이 트윗 바로 직전에 올린 트윗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예. 보여주시죠. 네. 자, 저건데 연방 총무청장 에밀리는 많은 위협을 당했다. 그런 일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법적 투쟁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승리를 거둘 것이라 믿는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승복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권 이양 업무 협력을 지시하면서도 대선 패배 인정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은 거죠. 앞서 보여드린 내용, 그러니까 에밀리 청장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승복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얘가 너무 지금 시달려서 보기가 안쓰러워서 내가 그냥 일단 한번 물러서 줄게. 약간 그런 느낌. 네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이양 작업 하라면서 계속 싸울 거다 얘기는 하는데 이 본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고요. 얘입니다. 네. 칠면조. 칠면조가 어제 저렇게 백악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또 미국 이 추수감사절 칠면조 먹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한 마리씩 꼭 매년 사면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 사면식이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열릴 예정이라는데 자, 과연 이거는 지난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과연 오늘 나올 것이냐 아니면 취소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 G20 정상회의 도중에 골프 치러 갔듯이 칠면조 사면식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전의를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밖에 있는 볼 수 거고 없죠. 만약 사면식에 아무렇지 않게 나타난다면 계속 싸워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2년 전 칠면조 사면식에서는 당시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져놓고도 결과 승복을 안 한다면서 막 비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잠깐만 보시죠. The winner of this vote was decided by a fair and open election conducted on the White House website. This was a fair election. Unfortunately, Carrots refused to concede and demanded a recount, and we're still fighting with Carrots.
And I will tell you, we've come to a conclusion. Carrots, I'm sorry to tell you, the result did not change. The result did not change. It's too bad for carrots.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민주당을 대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완전히 반대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속이 굉장히 많이 쓰릴 텐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러면 왜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아마도 지면서도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 기술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렇죠. 협상의 달인이다 보니까 지는 판에서도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닥치게 될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본인과 또 트럼프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바이든 쪽에게 모종의 그런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물러날 테니 좀 살살 다뤄달라. 그런 해석을 내놓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죠. 또 한 가지 속보가 있었죠. 이번에는 바이든 당선인 쪽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무장관 내정자로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내정이 됐죠. 자, 우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a president who's veered erratically from bombastic threats to exchanging what he himself called love letters with 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 We've had 블링컨 내정자가 네. 그 홀로코스트 네. 생존자의 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체주의, 예. 이런 네네. 독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막 정말 환멸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들으신 것처럼 김정은 최악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대북 제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The benefits of our strong trilateral relationship are crystal clear in the face of the region's most acute threat, North Korea. North Korea. We agreed to expand our cooperation even further in response to its provocative and destabilizing behavior. We will step up trilateral consultations on sanctions implementation, including those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We will work trilaterally. 자, 일단은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한미일 동맹이 네. 북한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봉쇄하는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 오바마 정부 때처럼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낙 독특한 외교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정책으로 돌아갈 거라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북한이 이 블링컨에 대해서 과거에 무슨 얘기를 한 게 있나요? 과거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성명을 북한 외무성에 성명을 냈었는데요. 임기를 마치게 되는 오바마 패. 여기서 이 패는 블링컨을 말합니다. 오바마 패는 남의 집이라 참견질은 그만두고 제 집안 정리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블링컨이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4년 만에 네. 국무장관 내정자로 이렇게 화려하게 컴백을 할 줄은 북한도 몰랐겠죠. 그렇죠. 네, 지금 북한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직 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지를 않은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자, 한편 말이죠. 미국이 어제 이 F-35가 지하 벙커 파괴 미사일, 그러니까 벙커 버스트라고 하죠. 그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잠깐 보시죠. 자, 저겁니다. F-35. 지금 뭐가 딱 내려오죠? 자, 지금 날아갑니다. 땅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지하 깊은 곳에 지금 막 날아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벙커를 뚫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무기를 보여준 거죠. 예, 네. 지표에서 그냥 터지고 마는 게 아니라 예. 150m 밑으로 쭉 파고 들어서 예. 그 안에서 펑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네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서 보다 은밀한 전술 핵 무기 투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방사능을 방출하면서 지하시설 타격에 특화됐다는 점을 들어 북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국방부 전략사령관은 지난 9월 상황군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북한 등을 언급하면서 이 무기의 저위력을 핵폭탄의 현대화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현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오후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예,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잠시 후에 한 5번째쯤에 나올 텐데 홍정욱 전 의원 이름이 등장했는데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하던데 본인이 직접 이 딸의 마약 밀반입 사건 그걸 네. 언급했다면서요? 네, 홍 전 의원은 본인 홈페이지에 간헐적으로 에세이 글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글이었습니다. 딸 이야기를 꺼내서 눈길을 끈 건데요. 홍 전 의원의 큰딸은 2019년 가을에 신종 마약을 밀반입했다가 적발이 돼서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홍 전 의원의 아버지인 원로 배우 남궁원 씨와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부모님 병간호, 재판 준비 등으로 일상의 전부였다. 그런 근황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딸 사건이 나오기 전만 해도 홍 전 의원 하면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아주 높은 곳에 이름이 올랐었는데 말이죠. 예, 후보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전만큼은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당장 분위기 반전을 위한 어떤 모멘텀을 찾기란 좀 만만치 않은 과제인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임 반장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